2026년 2월 19일, 바로 이날 하루 동안에요, 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들에서 정말이지 너무나 다른 세 가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똑같은 글로벌 파도를 맞았는데 왜 어떤 시장은 폭발하고 어떤 시장은 주춤했으며 또 다른 시장은 아예 둘로 쪼개져 버렸을까요? 오늘 이 흥미진진했던 하루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3.09%. 이날 한국 코스피 지수가 기록한 정말 경이적인 상승률이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거대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자, 그러니까 이날 아시아의 모든 시장이 공통적으로 마주해야 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외부 요인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 일본, 중국 시장이 저마다 다른 드라마를 쓰게 된 공통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반도체 붐이 이끈 미국 기술주의 훈풍이었습니다. 이건 뭐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이게 아시아 각국 통화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순풍이 불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역풍이 동시에 불어온 그런 셈이었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자, 한국으로 한번 뛰어들어 가보죠. 한국 시장은요, 단순히 파도에 올라타는 데 그치지 않고 그냥 스스로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날 코스피가요, 무려 170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5,677.25로 장을 마쳤거든요. 이건 뭐 누구도 상상 못했던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어요. 시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전례 없는 랠리는 세 가지 요소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미국의 기술주 훈풍이 국내 반도체주들을 힘껏 밀어 올렸고요. 둘째, 국내 기관들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수를 강력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는데 바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이 정책이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늘려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어 디스카운트를 득이어 해소해줄 거라는 아주 강한 믿음이 시장에 퍼졌던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반도체만의 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증권 업종은 13% 가까이 폭등했고요. 차세대 태양광 같은 테마가 주목받으면서 우주항공이나 에너지 장비 쪽은 무려 20%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전체에 아주 뜨거운 온기가 확 퍼져나간 거죠. 자, 한국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동안에 저기 도쿄 분위기는요, 훨씬 더 복잡 미묘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강력한 역풍에 맞서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거든요. 일본 시장은 그야말로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다 기계 수주가 19%나 급증하는 등 기업 투자가 살아난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지수를 끌어올렸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달러당 155엔에 육박하는 엔화 약세가 부담이었고 IMF가 일본 빚이 너무 많다 하고 경고하는 등 만만치 않은 역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거의 뭐 시장이 두 개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홍콩과 본토 시장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텐센트나 알리바바처럼 글로벌 투자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는 홍콩 시장은 미국의 AI 랠리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상승했죠. 하지만 내수 중심의 상하이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때 중국 성장의 아이콘이었던 전기차 분야가 극심한 경쟁 때문에 휘청이는 등 내부 경제에 대한 깊은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면서 결국 1% 넘게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인 알리바바를 둘러싼 분위기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명한 투자자인 데이비드 테퍼가 알리바바 지분을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기도 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똑같은 글로벌 파도를 맞았는데 이 세 나라에서 이렇게나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결국 모든 걸 종합해보면 답은 꽤 명확해집니다. 글로벌 트렌드라는 파도는 같았지만 그 파도를 맞이한 각 나라의 국내 사정, 즉 체력이 달랐던 거죠.
한국은 정책 기대감이라는 든든한 서핑보드 위에서 파도를 즐겼고요. 일본은 엔화락세와 재정 우려라는 암초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내수 침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파도가 그냥 둘로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결국 2026년 2월 19일 이 하루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셈입니다. 이날 우리가 본 각국의 엇갈린 운명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아시아 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이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